자, 요 SQL 그 앞에서 create 테이블 명령상에서 테이블 만들 때 요런 이제 형식 쓰고요. 만든 이제 테이블을 삭제할 때 드랍 테이블명 해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MySQL에서 만들고 지우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테이블에 레코드를 삽입할 때 insert into 테이블명, 그 다음에 이제 요 테이블명 뒤에 필드 목록이 나올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생략할 수도 있고, 그죠? 특정 조건이 돼야 됩니다. 모든 필드에 값을 다 이제 인서트 할 때는 요 필드 목록을 생략하실 수 있죠. 이제 values 키워드 뒤에 실제 요 필드에 1대1 대응되죠. 1대1로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그 values 뒤에 실제 필드에 입력할 값들, 저장할 값들을 목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에 저장된 레코드를 검색할 때는 select 절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select from 절 기본 이용하시고요. 뭐 조건을 주고 싶으면 select from where 절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수정할 때 업데이트 문을 쓰시면 되는데, 업데이트 뒤에 테이블 이름이 오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수정할 그 필드명과요, 필드의 값을 이렇게 set 키워드 뒤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필드 값을 수정할 경우에는 여기 이제 콤마로 구분해서요, 필드명 이퀄 필드에 그 수정할 값, 대입해 줄 값,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문이나 딜리트 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웨어절과 함께 많이 씁니다. 웨어절이 없으면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동일하게 업데이트 되어버린다든지,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모든 레코드 다 지워버린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업데이트 문과 딜리트 문은 이 웨어절, 이 조건절 쓰실 때 잘 쓰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레코드를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 문, 레코드를 삭제할 때는 딜리트 문인데, 딜리트 형식도 딜리트 from 다음에 테이블명, 그러니까 레코드를 삭제하고자 하는 그 테이블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어전에서 특정 이제 조건을 주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를 찾아서 이 테이블에서 그 해당 레코드를 삭제해 줍니다. 자, 업데이트 문, 딜리트 문.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 레코드를 이제 저장을 하고 뭐 수정하고 삭제하고 보시면 뭐 기본적인 요런 이제 명령문 들 사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SQL 문장하고 거의 이제 그 비슷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JSP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JDBC 앞에서 용어 나왔었죠. 요 JDBC 드라이버라고 했던 요거 약자가 뭐냐면 Java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그래서 Java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약자입니다. Java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JDBC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요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JSP 하고요. 자, MySQL하고 연동을 하는 거죠. 상호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겁니다. 연동을 시키는 거죠. 요 연동할 때 필요한 게 JDBC 드라이브다. 그죠? 그래서 요 JDBC 약자 Java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JDBC는 자바 프로그램 혹은 이제 JSP, 자바 JSP에서 이 자바나 JSP에서 MySQL과 연동을 하려고 그러면 MySQL JDBC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 JSP 프로그램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원본,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뭐 테이블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JDBC 라이브러리는 자바의 SQL 패키지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java.sql 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구현이 되어 있다.
자, 그다음 이제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JSP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연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단계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이제 프로세스, 어떤 이제 순서로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MySQL하고 JDBC 자바나 JSP를 이제 연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JDBC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하는 거 이제 아시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JDBC 드라이버를 가지고 실제 이제 연동을 시키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이제 단계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DBC 프로그램의 작성 단계라고 해서요. 자, 우리는 이제 JSP 하고요, MySQL하고 자, 연동을 시켜서 JDBC 드라이버를 연동을 시켜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뭘 하느냐? 자, JDBC 드라이버를 로드를 한다. 여기서 이제 로드라는 거는 실제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 파일을 읽어서 이제 메모리 쪽으로 이제 그 올리는 그런 이제 작업을 이제 로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JDBC 드라이브 로드를 먼저 한다. 실행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메모리 적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를 구현, 임플리먼트, 요 용어들이 다 이제 자바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죠?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그런 이제 요 키워드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 우리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 사용했었죠,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를 구현하는 작업으로 자, 클래스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포네임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드라이버를 로드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포네임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JDBC 드라이버를 메모리상으로 로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자바 그 코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JSP 안에서 자바 코드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스크립트리 태그 안에 자바 코드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바 코드로 되어 있고요. MySQL 드라이버 로딩하는 자바 코드입니다. class.poName 이 메소드 안에 자, 문자열로 JDBC 드라이버를 MySQL JDBC 드라이버죠. 뭐 오라클이면 오라클 이제 JDBC 드라이버를 쓸 거고요. MySQL이면 MySQL JDBC 드라이버를 쓸 거고, 마리아DB면 마리아DB JDBC 드라이버를 씁니다. 각각 이제 JDBC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MySQL 쓰니까 com.mysql.jdbc.drive라고 하는 요게 이제 MySQL에서 쓰는 MySQL DBM에서 연결할 때 쓰는 MySQL JDBC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com.mysql.jdbc는 패키지죠. 그죠? 요 패키지에 있는 드라이버라는 요 클래스, 요게 드라이버 클래스가 MySQL용 JDBC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MySQL 드라이버가 로딩이 된다. 간단하죠? 그냥 명령어 한 줄이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MySQL DBM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오라클 DBM을 쓴다 했을 경우에는, 나는 오라클 DBM에서 쓴다. 그럴 경우에는 뭐 오라클 10 또는 뭐 11 버전 이렇게 이제 사용할 경우에 얘다 이렇게 돼 있는데, class.poName 해서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라클 JDBC 드라이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오라클 JDBC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요, 라이브러리 폴더에 세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앞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 사이트에서 DBMS 사이트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oracle.jdbc.drivers.oracle 드라이버, 요게 이제 오라클 DBMS와 연결하는 오라클 JDBC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요 드라이버를 찾아서 메모리에 로딩을 해라 하는 명령이 class.phoneAim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메모리에 로딩이 돼야 이걸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JDBC 드라이브를 로딩할 때 class.phoneAim, 자 뒤에 이제 소스 코드 보면 이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들으실 때 class.phoneAim 해서 JDBC 드라이브를 로딩을 하는데 MySQL 같은 경우에는 com.mysql.jdbc.driver 이렇게 지정해주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oracle.jdbc.driver.oracle.driver 이렇게 해주는구나. 실제 이제 소스 이제 봤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이거 JDBC 드라이브를 메모리에 로딩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2단계 한번 볼게요. 자, JDBC 드라이브를 이제 메모리에 자바 코드로 하는 거예요. 자, 로딩을 했고, 그러면 이제 JDBC 드라이브를 메모리 상에 이제 로딩을 했기 때문에 이 JDBC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이제 이걸 실행해서 뭔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스를 분석해 보시면요, 요 지금 설명드리는 요 단계로 소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소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DBMS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JDBC 사용해서 이게 사실 이제 설명이에요. 그래서 소스를 딱 보시면 요 단계별로 소스가 딱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요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커넥션이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연결이죠, 연결. 연결이죠, 우리말로 하면.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는 단계다.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요 커넥션 객체를 연결하는 것으로 요걸 이제 그러면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라이버 매니저,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요 드라이버 매니저에 등록된 각 드라이버들을 get connection 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 식별한다. 요때 이제 URL 값 접속할 때 사용할 그 URL 값을 스트링 타입으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은 MySQL 사용할 때는 커넥션 객체를 이제 생성할 때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MySQL 사용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커넥션 타입의 참조 변수, con이라는 참조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드라이버 매니저, 여기 이거 스펠링 틀렸네요, 그죠?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그걸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요 이제 get connection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이거 메소드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요 아래쪽에 이렇게 소괄로 열고 소괄로 닫고.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를 이용해서 JDBC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 매니저를 이용해서 요 get connection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때 DBMS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연결할 때 필요한 연결 주소, 연결 주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보시면 JDBC MySQL 이거는 형식입니다. 로컬 호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MySQL의 3306. MySQL 서버는 기본적으로 3306 포트를 씁니다. MySQL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로컬 호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MySQL 서버에 접속을 한다. 3306번으로. 그리고 /basic 요거는 뭐냐면 폴더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폴더는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요 슬래시 뒤에는 여기 이제 접속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주는 거예요. MySQL 서버에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베이직 JSP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자 콤마 한 다음에 JSP ID, 요거는 이제 MySQL 접속할 때 쓰는 ID. 그 다음에 JSP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MySQL 접속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입니다. 요 형식이죠. 콤마로 지금 구분된 매개 변수 값이 3개가 있습니다. get connection 메소드 매개 변수 값이 3개 있는데 요 접속
경로 주소 MySQL 서버에 접속할 때 자 이렇게 이제 접속 주소를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 MySQL 접속 ID 그 다음에 MySQL 접속할 때 MySQL 서버에 접속할 때 쓰는 패스워드 이렇게 이제 형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DBMS에 이제 접속한다. 그러면 오라클 사용 시에 커넥션 객체 생성은 드라이버 매니저 동일하죠. get connection 한 다음에 JDBC 오라클 sin 요 MySQL 쪽하고 이렇게 보시면 다르죠. 요거는 MySQL 쪽에 이렇게 접속합니다. 오라클을 이렇게 접속한다 하면 우리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at localhost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는 1521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ORCL이라는 인스턴스 접속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라클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ID 스카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는 타이거 그러니까 요 아이디와 패스워드 자 타이거 이제 이용해서 오라클 서버에 접속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잖아요. MySQL이든 오라클이든 접속이 되면 리턴되는 값은 뭐냐면 커넥션 객체예요. 정상적으로 요 정보 요게 접속 정보죠. 어떻게 보면 접속할 때 쓰는 정보입니다. 요 정보 가지고요. 그 JDBC 드라이브를 통해서 MySQL 서버나 오라클 서버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면 리턴되는 것은 커넥션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JSP하고 이 커넥션 객체라는 게 JSP와 여기 이제 MySQL로 할게요. MySQL이 이렇게 있으면 MySQL 있으면 요걸 이제 연결한다 그러죠. 커넥션 커넥션 이게 이제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 다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리를 이제 객체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JSP하고 MySQL하고 다리를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커넥션 객체를 이렇게 리턴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연결된 정보가 여기 이제 커넥션 이제 객체에 다 들어가서 다 있기 때문에 요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컨이라고 있죠.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이 다음부터는 JSP와 이 MySQL 그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JSP 이 커넥션 객체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JSP와 MySQL DBMS 사이에 다리가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커넥션 객체가 이제 만들어지면 연결이 되면 DBMS와 JSP가 연결이 되면 그 다음 이제 하는 작업입니다. 자, 3단계. 자, 다리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죠? 그럼 뭔가 주고 받고 할 때 어때요? 다리 위로 화물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보내고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거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3단계에서는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요런 이제 객체를 생성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 스테이트먼트 객체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나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라는 거를 용도에 따라 가지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요런 이제 객체 중에 하나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QL 쿼리를 생성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SQL 문장 아시죠? SQL 문장은 DBMS 공부하실 때, 오라클 공부하실 때, 그죠? SQL 문장, 그게 이제 SQL 서버에다가 뭔가 일을 시키는 명령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SQL 쿼리를 생성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SQL 관련된 그런 이제 코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SQL 쿼리를 생성하며 반환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작업 영역을 제공하는 요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SQL 쿼리를 만들고 이걸 이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는 객체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요 3단계부터는 JDBC 드라이브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 JDBC 드라이브에 구애받지 않는다. 3단계부터는 요 3단계부터는 여기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그 자바 코드가 동일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MySQL을 쓰든 오라클을 쓰든 MS SQL을 쓰든 요 3단계부터는 똑같은 자바 코드를 쓴다는 거예요. 예. 자바 코드가 같습니다. 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에서는 왜 드라이버 다르잖아요, 그죠? 예. 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정보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코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딱 연결을 이제 맺고 나서 커넥션 객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자바 코드는 읽고 쓰고 뭐 SQL 실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스테이트먼트 요 객체 자를 생성을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자 STMT 여기 참조 변수죠. 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만들 때 앞에서 만든 자 커넥션 객체가 있죠. 자 연결이 되면 커넥션 객체가 리턴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커넥션 객체에 create statem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사용할 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커넥션 객체에 create statement 메소드를 실행을 한다. 그러면 그 리턴되는 게 스테이트먼트 객체니까 스테이트먼트 타입의 참조 변수로 받아야 되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4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계. 자, 4단계에서는 스테이트먼트나 prepared 스테이트먼트나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 를 이제 사용해서요. SQL 문장을 이제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4단계. 자, SQL을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실행을 하느냐. 일단은 이제 스테이트먼트 앞에서 예제가 이제 스테이트먼트 객체로 이렇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런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면 그 객체 이제 execute query 메소드나 execute update 메소드를 사용해서 SQL 문장 쿼리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만들어졌잖아요. 3단계에서 그죠? 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용을 해서 요 execute query 메소드, execute update 메소드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이제 SQL 실행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값으로 SQL 문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스테이트먼트 요 객체 기준으로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일단 보시면 이 STMT가 스테이트먼트 객체죠. 객체에 execute query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execute query 하면 SQL 문장이 이제 실행이 되고요. 이제 그 레코드 셋이라고 하는 형태로 결과가 반환이 됩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요 테이블에서 select 명령 사용해서 select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select 하면 결과도 뭐가 나옵니까? 테이블 형태로 나오죠. 결과 테이블로 나오죠. 요 결과 테이블을요, 요거를 레코드 셋이라고 합니다. 레코드 셋. 레코드 셋이라고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고요. 리절트 셋이라고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리절트 셋, 레코드 셋. 자, 여기서 이제 레코드 셋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레코드 셋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select문에서 이제 그 결과 값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요. 자, 이 결과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뭐 세부적인 이제 그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읽어와서 처리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에 이렇게 보시면 자 STMT 여기 스테이트먼트 객체입니다, 그죠? 스테이트먼트 객체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create statement 했을 때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스테이트먼트 객체입니다. 객체에 execute query나 execute update 메소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execute query 명령을 사용을 했는데
이 execute query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SQL 문장을 쓸 때요. execute query는 select 문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DBMS 오라클에서 select 문 사용해서 검색했잖아요. 그죠? 그 select 문장, 검색하는 문장만 execute query에서 SQL 문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문장을 실행하면 JSP, 요거는 지금 JSP잖아요. 그죠? JSP가 요 SQL 문장을 MySQL 쪽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MySQL 서버한테 요 select 문장을 실행해서 결과를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요 SQL 문장을 MySQL 쪽으로 여기 이제 MySQL이다. MySQL 쪽으로 이렇게 MySQL 서버 쪽으로 딱 보내면 MySQL 서버는 요 SQL 문장을 받아서 이 SQL 문장을요 자바나 JSP에서 막 실행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 SQL 문장은 이 MySQL이나 오라클 서버에서 이 DBMS가 이해하는 언어죠. 명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JSP가 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이 SQL 문장, select 문장을 SQL 이제 서버에다가 딱 전송을 해주면 이 MySQL 서버는 이 SQL 문장을 받아서 이렇게 select 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테이블, 리절트 셋이 나오겠죠. 얘를 JSP 페이지로 리턴을 해줍니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MySQL 서버에서 반환된 그 리절트 셋을 어디에 저장하느냐? 이렇게 리절트 셋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리절트 셋 객체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리절트 셋 타입의 RS라는 여기 참조 변수죠, 그죠? 그래서 SQL 문장을 select SQL 문장을 실행할 때는 execute query 메소드를 쓰고요. 나머지 뭐 업데이트나 뭐 인서트나 딜리트 SQL 문장은 execute update에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xecute query에서는 only select 문장만 select라고 하는 SQL 문장만 실행하고요. select 외의 SQL 문장은 수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인서트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딜리트 같은 경우는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런 이제 SQL 문장들은 execute 업데이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실행합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자 select all from 해서 뭐 소속 기관 소속 기관의 테이블에서 모든 이제 레코드를 셀렉트해서 요 결과가 나오면 여기 이제 리저트 셋이라는 거죠. 결과 요 테이블을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리저트 셋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리턴 되는 거를 여기 이제 우리가 리저트 셋 타입의 참조 변수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STMT 자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execute update 메소드 나오죠. 요 execute update는요 insert, update, delete 여기 나오죠. offset SQL 문장이나 update SQL 문장이나 요 delete offset 문장. 그러니까 select 문을 제외한 insert 문장, SQL 문장 중에 insert 문장, update 문장, delete 문장 요 문장들은 요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update execute update 메소드를 실행한 이제 결과는 성공한 로우 수, 레코드 수죠. 로우가 행, 레코드를 의미합니다. 성공한 자 만약에 이제 인서트 할 때 레코드 3개를 인서트 했다. 로우잖아요. 그죠? 레코드 3개를 인서트 했다. 그러면 3이 리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업데이트 수정 안 하는데 5개의 레코드에 대해서 값을 수정했다. 그러면 5가 리턴이 되고요. 자, 딜리트 테이블에 있는 불필요한 레코드를 삭제하는데 10개를 삭제했어요.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리턴이 됩니다. 인서트 하거나 업데이트 하거나 딜리트 한 레코드의 수를 숫자로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SQL 문장이 이렇게 저게 나오는데, 자, 여기 얘죠, 코드. 자, 스트링 타입의 SQL이라는 변수에다가요, update member set 패스워드는 3579 where id는 abc 이런 식으로 SQL 문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큰 따옴표, 자, 앞뒤로 큰 따옴표가 이렇게 자
그 문자열, 그 스트링 타입의 리터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안에 또 패스워드라는 문자열 값, 다음에 id라는 문자열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자 구분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패스워드 필드 값, 그 다음에 id 필드 값을 이렇게 이제 작은 따옴표로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SQL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자 문자열이 SQL에 들어가 있죠. 이걸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SQL 문장 이 지금 쌍따옴표 안에 있는 이 문자열 있죠. 문장을 바로 execute update 메소드에 매개 변수 값으로 문자를 넣어줘도 돼요. 근데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스트링 타입의 SQL 변수에다가 실행하고자 하는 SQL 문장을 작성해서 저장한 다음에 요 이제 변수를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execute update 메소드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럼 요 이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게 SQL 문장이니까 이 SQL 문장을 실행하겠죠. 자, 이건 규칙인데요. 처음에 이거 설명드리면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1, 2, 3, 4단계 있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되는 그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스를 분석하실 때도 이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소스 코드 봐도 이게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속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처리되는. 그리고 execute query와 execute update라는 이 메소드 두 가지를 쓰는데 이 스테이트먼트 객체 execute query는 select SQL 문장만 실행을 해주고요. 다음에 execute update는 select를 제외한 insert 문, update 문, delete 문만 실행을 합니다. 리턴되는 타입도 다르죠. execute query는 select 문이기 때문에 result set이 넘어오고요. result set 객체가 넘어오고요. update, execute update 메소드는요, 결과로 넘어오는 게 숫자예요, 숫자. 정수값 넘어와요. 몇 개의 레코드를 인서트 했다. 몇 개의 레코드를 딜리트 했다. 몇 개의 레코드를 업데이트 했다. 그죠? 리턴되는 타입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 자, 이렇게 이제 SQL 문장을 이제 실행해서요, 그 결과 값을 가져왔죠. result select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sult set이라는 객체 타입으로 이제 가져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result set이라는 객체를 결과가 들어가 있죠. 결과 테이블이 이제 레코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런 이제 result set 객체를 리턴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이용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5번째 단계는요. 자, execute query 자, 사용해서 select 문신이라는 거죠. select. 자, 메소드는 수행 결과로 result set. 자, result set을 반환한다. 그래서 result set 객체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자, 데이터를 추천하는 방법은 요 result set 객체에서 next라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요 이제 요 result set 객체에 이제 next라는 메소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사용해서 한 행씩 이동하면서, 보통 이제 요걸 이제 커서 또는 레코드 포인터라고 하는데, 커서 또는 레코드 포인터라고 하는데, 자, 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실렉트한 결과가 결과 테이블로 이렇게 레코드들이 쭉 넘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테이블로 이거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드고요. 여기 레코드 셋이에요. 레코드 셋 안에 이렇게 결과 테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레코드 포인트라고 하는 커서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이제 상단에 그러니까 첫 번째 레코드 위쪽에 이렇게 포인터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next 하면 다음이죠. next 하면 요 이제 포인트가 첫 번째 레코드를 탁 가리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코드 위치로 이렇게 레코드 포인터가 이렇게 딱 이동이 되면서 여기 읽어낼 수 있는 레코드가 있는지 확인해요. 있으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그 필드 값을 하나씩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자 next 메소드를 사용해서 하나씩 이동을 하면서 자 여기 있는 값을 필드 값을 읽어오는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get xx 돼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요 xx는 실제 xx 쓰는 게 아니라 타입입니다. 타입 자료형. 그러니까 우리가 필드마다 자료형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필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 박캐릭터나 캐릭터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는 박캐릭터라는 타입을 안 쓰죠. 자바에서는 스트링 타입을 쓰잖아요, 문자열, 그죠? 그래서 getString이라는 타입을 사용해서 요 이제 필드의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필드에 인티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도 인티저 타입 쓰죠. 그럼 이제 숫자 필드에 있는 숫자 값을 읽어온다. 그러면 get integer라고 여기 이제 메소드가 있어요. 요런 이제 그 필드의 타입별로 이제 읽을 수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필드 값을 원하는 필드 값을 여기 추출이라는 데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자열 데이터를 갖는 필드는 자 요 이제 요 RS라고 하는 게 리절트 셋 자 객체를 담고 있는 참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리절트 셋 객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RS 리절트 셋 객체에 getString 사용해서요. 여기 이제 필드를 읽어내는 거죠. name이라는 필드 값을 읽어내라. 그래서 여기 필드명이 name이고 뭐 여기에 어드레스고 뭐 여기는 뭐 텔이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name 필드 여기에 이제 필드명을 주면 해당 필드 해당 레코드의 레코드 포인트가 커서가 가리키는 필드를 접근해서 이 필드의 값을 읽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필드명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테이블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리절트 셋 그 객체에 getString 요 getString 이게 이제 첫 번째 필드가 네임 필드고 첫 번째 필드가 이제 문자열을 담고 있는 필드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getString 해서 1이라고 주시면 돼요. 숫자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자 rs.getString 1이라고 됐으면 이 1이라는 첫 번째 필드가 뭐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코드 작성할 때 rs.getString name이라면 네임 필드에서 값 읽어오구나 알 수 있죠. 가독성은 얘가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필드의 위치는 1부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하나의 행에 필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행에 이름을 작성하는 필드, 그 다음에 뭐 여기 주소를 작성하는 필드, 뭐 여기서 뭐 기타 등등 뭐 연락처를 작성하는 필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번 필드, 2번 필드, 3번 필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레코드들이 리절트 셋에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레코드 여러 개의 필드가 있으니까 이 여러 필드를 이런 식으로 rs 리절트 셋 객체 getxx라고 했죠.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를 읽어냅니다. 다 읽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필드 값 읽어내고 두 번째 필드 값 읽어내고 세 번째 필드 값 읽어내서 저장을 어디 합니까? 자바 변수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죠. 필드 값을.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레코드 값을 읽을 때 어떻게 한다? next라는 또 메소드를 써요. 이 rs라고 하는 리절트 셋의 next 사용해서요. 요 커서라고 하고요. 레코드 포인터라고 합니다. 레코드 다음 읽어낼 포인터를 가리킨다고 해서 레코드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 포인터 두 번째 이제 레코드를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읽을 대상 레코드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레코드가 있으면 또 이제 이렇게
값이 이제 출력값이 넘어오는데 레코더가 있을 경우에 읽을 레코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get으로 시작하는 필드를 값을 읽어올 수 있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또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어오다가 제일 마지막 이제 레코드 읽고 그 다음에 또 next 하면요. 그 다음에는 레코드 자 리절트 셋에 자 이 레코드를 다 읽었다 그러면 마지막 레코드 결과로 리턴될 마지막 레코드에 바로 아래 위치에다가 레코드 포인트를 이렇게 위치시켜요. 그러면 이때는 읽어올 수 있는 레코드가 없죠. 레코드를 하나씩 넥스트 사용해서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죠? 더 이상 읽어올 레코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스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리절트 셋에 다음 읽어올 레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레코드 포인트 컷을 이동시켜서 확인한 다음에 읽어올 레코드가 있으면은 get으로 시작하는 필드를 읽어오는 메소드 실행해서 값을 읽어오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next 사용해서 레코드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그 레코드의 필드 값을 읽어오다가 더 이상 이제 읽을 값이 없다. next 했을 때 true가 아닌 false 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읽어낼 레코드가 없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읽기를 종료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result set의 첫 번째 필드는 1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숫자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rs.getString 해가지고요. name 이런 식으로 필드명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이 된다. 왜?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소스 코드를 분석할 때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내가 볼 때도 헷갈리고요. 숫자로 하면. 그리고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누군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한다 했을 때 이 코드를요 해석하는데 한참 걸려요. 1이 뭔지 2가 뭔지 3이 뭔지 4가 뭔지 어떤 필드를 얘기하는지 데이터 테이블을 또 봐야 되죠. 명세서를 본다든지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제 접속해서요 필드 구조를 또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렇게 네임이라고 되어 있으면 네임 필드 값을 읽어오는구나. 요 코드는 네임 필드 값을 읽어오는 코드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JDBC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객체 중에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 앞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커넥션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앞에 이제 나왔던 거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자, 클래스라는 클래스 사용해서요. JDBC 드라이버를 메모리에 로딩한다 그랬죠. 그러면 메모리에 로딩할 JDBC 드라이버는 각각 DBMS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동적 웹 프로젝트 폴더 안에 그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class.4name에서 이런 식으로 com.mysql. jdbc.driver 이렇게 해주면 mysql 드라이버를 읽어와요. 해당 라이브러리 폴더에 저장해 놓은 jdbc 라이브러리를 읽어와서 메모리상에 로딩을 해줍니다. 메모리상에 로딩이 되면 로딩된 MySQL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에 이렇게 값을 MySQL 드라이버 이름을 주고요. com.mysql.jsp 드라이버 같은 특정 드라이버 클래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클래스를 찾아서 이 드라이버를 로딩을 해주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JDBC 드라이브가 메모리에 로딩이 되었으면 자, 요 이제 커넥션 객체를 얻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 인터페이스라고 되는데 특정 데이터 원본에 대한 커넥션은 커넥션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클래스의 객체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클래스 사용해서요 get 커넥션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커넥션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참조 변수 컨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 커넥션 객체를 이용하면 된다. 코드는 이렇게 커넥션 컨은 드라이버 매니저 get connection 해가지고요. 연결 정보를 JDBC 자 사용해서 MySQL 서버에 연결할 때 MySQL 서버의 주소, 서버 주소, 그다음에 포트 번호,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 다음에 접속 ID, 패스워드를 주고 연결 정보를 주고 get connection의 메소드에 연결 정보를 주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 정상대로 되면 커넥션 객체가 리턴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객체가 리턴이 되면 그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스테이트먼트 이제 객체를 리턴해야 됩니다.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 구현한 객체를 리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쿼리를 실행 시 요 스테이트먼트 객체 사용하고요. 처리 속도가 느려서 현재는 거의 사용 안 된다 그러는데 요거 보다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더 많이 씁니다. 거기서 이제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prepared 스테이트먼트 요 인터페이스 객체를 사용을 하면 스테이트먼트 객체보다 더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쓰고요.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능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다 이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로 스테이트먼트 객체처럼 실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많이 씁니다.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쿼리 실행 시 사용하고 이제 성 컴파일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커넥션 객체. 자,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prepare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prepare 스테이트먼트 자 메소드 사용해서 SQL exception 예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이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try catch 블럭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try 블럭에 prepared statement pstmt 요거 이제 첨조 변수고요. 커넥션 객체 prepare statement 해서 요 이제 SQL 문장을 실행할 SQL 문장을 포함시킬 수가 있거든요. 얘는 그래서 SQL 문장을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prepared statement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요거를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만들 때 예외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 SQL exception 요 exception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캐치 블럭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줍니다. 예외 객체가 그러니까 넘어오면은요, 요 객체 print stack trace 해서 예외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이제 출력하는 이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